여러분 2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옆에 보이실 거니까요. 좀 잘 챙겨서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좀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각인 효과도 있고 훨씬 이해도 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편집 작업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의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슬라이드 먼저 보시게 되면 실제 에어프레미아에서 이제 면접을 주관하셨던 김땡땡 상무님께서 주로 뭘 받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손님에 대한 태도 내지는 동료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신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롤플레이 질문을 던져서 실제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제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요. 내지는 뭐 동료에 대한 태도는 이제 이를테면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봐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신한테 몰입되어 있기보다는 주변의 얘기도 좀 들으면서 상황에 맞는 면접에 임하시는 태도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뭔가 짜맞추듯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 하는 건 이건 너무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그 상황별 대처 능력, 이를테면 면접이라는 것은 상황 의존적인 변수입니다. 뭐든 여러분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접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본질이나 핵심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떤 컨셉을 정해놓고 외워가시는 것은 오히려 그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뭔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 태도라는 점을 잘 보신다면 고객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입실하시기 전에 대기실에서 혹시 인사들 나눴나요? 이렇게. 누가 먼저 인사하셨나요? 서로 소통하셨나요? 이런 거 묻기도 합니다. 내지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칭찬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여기 지원자 중에 어떤 분이 합격하실 것 같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의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뭔가 각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각본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좀 난처한 질문들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의 태도 그리고 어떤 면접관의 관점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미리 점검하시고 들어간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에어프레미아가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이 바로 직전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프리미엄의 복수형입니다. 프레미아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인이 에어프레미아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식으로 에어프레미아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내지는 이제 영어 테스트, 영어 질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HSC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잉 787-9이라는 단일 기종을 운영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면 막상 가서 이런 질문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답답하겠죠? 막막하고. 자, 이유는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항공기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력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다 전문적 스킬로 그렇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보통은 이제 LCC 모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제 뭔가 고객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제시하는 대신 우리는 운영 비용을 줄여야 되겠잖아요. 그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종을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보잉사부터 에어버스사 굉장히 많은 기종들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력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출발한 신생항공사들의 경우는 가능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조건을 제시하지만 물론 뭐 이코노미 좌석을 18석 줄여가지고 좌석 피치를 2인치씩 늘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한테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변수에서 뭔가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에어프레미아의 가장 큰 특징이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또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라든지, 내지는 기내 난동 승객이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뭐 이런 승객들을 좀 바르게, 그리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또 선호하십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발빠른 대응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과를 졸업하시고 뭔가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이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에 좀 떨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면서 CPR 자격증, BLS 자격증, 내지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내지는 응급처치 관련한 자격증들도 두루두루 섭렵해 두신다면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그런 다양한 많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아내시고, 그러한 부분들로 항공사와 매칭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분명히 면접 어렵지 않게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최종 면접에서는 여자 면접관 한 분, 남자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석 대표님까지 직접 참관을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사장단까지 참관을 하시느냐?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한 조직의 같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팀원을 만나는 거, 사람을 만나는 일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까지 들어오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하고요. 이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때로는 까다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내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가장 유심히 좀 밀도 깊게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맥락만 좀 잘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공통하고 개별 질문으로 한번 나눠서 보시면은요, 공통 질문으로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너무 준비된 것보다는 좀 편하게 말씀을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항상 붙이십니다. 자기소개할 때에도 만들어 온 거 말고 진짜 자기소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비슷비슷한 자기소개, 그리고 뭔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멘트들이 이 면접관님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내 얘기를 듣기도 전에 뭔가 접근부터가 뭔가 좀 시작이 잘 좋지 않으면, 그쵸, 어때요? 내 얘기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 접근부터 여러분들이 나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면접에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 어떤 방법을 알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그 준비했던 인터뷰의 관점을 한번 재정립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경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점, 너무 치명적인 단점. 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잘 풀어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말을 지어내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정말 극복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내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찬찬히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포인트들을 좀 잘 찾아내는 접점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고 이렇게 극복한 경험, 뭔가 발전시킨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끌어와야 될지를 좀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스타트,
스타트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나의 접근을 단점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부터 어떤 에피소드로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떠한 결과치를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이 애를 극복하고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인사이트가 생겼어.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현재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 항공사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다짐의 포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단점을 집중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꼭 굳이 단점이 아니어도 내가 조금 어려웠던 이런 점들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개별 질문으로는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전직 내지는 현직이신 분들,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왜 에어프레미아냐, 내지는 본인 회사의 장점은 뭐냐, 그 장점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에어프레미아로 이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1차에서가 아니라 이제 3차에서 나온 질문이거든요. 근데 1차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2차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서류를 1차라고 치면은 실무 면접, 그 다음에 컬처핏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하다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시고 답변을 만들어 놓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승무원 우리 에어프레미아에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에어프레미아에 뭐 다니고 있는 현직 친구가 있느냐, 아니면 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전공자가 아닌데 꼭 굳이 승무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승무원의 역량이나 아니면 지인의 역량이 있는지까지도 두루두루 넓혀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내가 뭐 아는 현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승무원의 직무보다는 실제 승무원의 직군에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또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한 탐색도 많이 해봤다. 내지는 뭐 자폐어에 많이 가봤다. 내지는 승무원의 직무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라는 어떤 좀 섬세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좀 표현되면 좋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전공이랑 경력이 다른데 왜 승무원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득력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공이나 직무,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서비스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비스적 관점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가능합니다. 모든 직군은요, 서비스적 마인드가 없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제가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민원응대 하시잖아요. 내지는 팀워크 하시잖아요. 내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뭐 주민들? 이분들이 또 우리의 고객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개선점을 찾아내시고 또 해결책을 들이시고 또 잘 소통하시고 공유하면서 또 업무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점의 문제이지 내가 무슨 일을 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만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는 영화관에 근무하신 분한테는 본인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영화관 업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실제 이제 영화관 에피소드를 많이 제가 개발을 해드리고 있는데, 멀티 포지션, 내지는 영화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이 스태프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주의사항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오고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했고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는지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차분하게 나만의 스토리로,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깨달음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에피소드 얼마든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실제 이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공이랑 경력이 다른데 왜 승무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1, 2, 3단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글로 한번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서비스 경험, 직무 경험, 다양한 전공에서 자신만의 서비스 마인드를 표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일단 선정하세요. 네.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무슨 테마파크에서 일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스마일상을 수상하는 게스트로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상 깊은 일화가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저는 테마파크에서 이를테면 동선을 관리하는 게스트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어떤 태도가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상 깊은 일화를 하나 추출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서술해 주시는 겁니다. 내지는 테마파크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공항 지상직, 안내데스크, 호텔 서비스, 아르바이트, 다양한 되뇌 활동, 학내 활동, 인턴십, 봉사, 현장 실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모든 사례들을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가를 발휘했던 그 어떤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끌고 오시는 데까지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트. 그 사례는 되게 많은데 이 사례를 어디에서부터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끌고 와야 될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현장 경험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어진 업무는 요거였는데 요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꼈다. 역시 나는 대인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꼈어. 나한테 정말 잘 맞아. 이런 느낌을 팍팍 풍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짐을 포부로 연결하는 거죠. 이제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다양한 국적,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령, 다양한 문화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응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동료들과의 팀워크, 유대감, 이런 어떤 자신만의 일상들을 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승모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연성을 꼭 어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믿질 않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에 찬 눈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 내가 정말 승모를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과 매칭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전문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서 어때요? 기내라는 어떤 상황에서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컨셉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땡땡 테마파크 동물원 그리팅 서비스를 관리하는 캐스트 역할을 했던 친구의 사례입니다. 자, 이 친구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도입 부분이죠. 자, 내가 입장객을 대상으로 한 대기동선 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지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에피소드로 들어가냐면요. 이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동선을 관리하면은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고 되게 어린 아이들은 지쳐합니다. 그 줄을 얌전히 서 있지 않죠. 막 뛰죠. 네, 줄을 이탈하죠.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 잡으러 가죠. 소리 지르시죠. 그럼 어때요? 즐거운 분위기가 약간 산만해집니다. 예, 그런 경우에 보통은 이런 이제 이 게스트들이 이제 서비스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를 이제 제재하죠. 그리고 약간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쉬운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모아요. 예.
불러 모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퀴즈 맞히기 게임 하면서 간식도 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시켜주고 현장 체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차분해지고 또 강제로 줄을 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기면서 그쵸? 테마파크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부모님도 되게 편안하고 그쵸?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되게 능력 있는 그쵸? 캐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자, 이거는요, 물론 이 친구가 능력자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진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실 텐데, 뭔가 업무를 하실 때 남들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에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역할 수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준비 자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됐느냐, 이게 아주 모범 사례로 우리 팀에 공유가 된 결과. 그래서 내가 뭘로 선정이 됐어요? 베스트 캐스터, 베스트 스마일 캐스트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물까지 만들어냈다면 증빙이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잘했어가 아니라 실제 그걸 많이 인정받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결과물까지.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난 뭘 느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태도,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객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차별화된 경험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서비스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그런 고객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비록 비슷한 소재, 비슷한 경험이긴 하지만 나만의 차별화된 관점으로 누가 봐도 승무원다운, 누가 봐도 서비스 역량이 출중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면접관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조금 더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